자, 안녕하십니까. 12월 5일 이슈면의 주식 뉴스공장 마감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지금 그 삼성전자 코멘트 부분들을 마무리하고 그 이후부터 여러분들한테 중점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대형주 쪽, 그 다음에 중형주 쪽 약간 그 따로 움직이고 있죠. 지수보다는 종목군에서도 보면 대형주에서는 대형주 준비하신 분들, 매매하신 분들은 상당히 좀 그 긍정적인 흐름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대형주 하신 분하고 중형주 하신 분들 같이 하신 분들도 상관없고 장세 부분들의 특징 부분들 본다 하면 제가 삼성전자 이후에 코스피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뭘 준비를 하는가, 그래서 그 거의 한 2달 정도 된 것 같아요. 삼성전자의 상승률하고 그 외의 종목들 상승률 차이가 상당히 컸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옆으로 횡보하는 파동 부분들, 아니면 조정 파동이 들어갈 것이고, 그 외의 종목군들이 서로 수익률 차이가 크기 때문에 밑에 종목군은 올라오고 위에 있는 종목군은 옆으로 횡보하거나 조정받는 파동 부분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제 시장의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2017년도에 대형주 섹터 부분의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전기전자 쪽 실적 퍼포먼스 좋은 거 다 알고, 그 다음에 시장에서 영업이익률 올리는 거 잘 알고 있는데 뭔가가 다른 쪽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역사적으로 보시면 이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 부분이 1차적으로 나온 다음에, 그러니까 가장 뭡니까, 경기가 턴할 때 우리가 사이클 부분들을 그려온다면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게 IT 쪽 부분이죠. 그리고 바닥권에서 턴할 때 그 초입 부분에 IT가 들어가고, 여기에서 돌아선 다음에 가속화 될 때 이제 화학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이쪽 그 경기 민감주 섹터, 시크릿컬 이쪽으로 돌아가면서 산업재 쪽이 상승 파동 부분들을 이끕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경기가 살아나고 있던 하나의 반증 부분들이니까. 이런 흐름 부분들이 지금 우리나라 종합지수뿐만 아니라 아침 브리핑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기전자 쪽이라든지 팡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은 차익 매물 부분들이 분명히 나오는 모습들인데, 금융주 섹터가 글로벌 전체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 계속적으로 강조를 좀 해드리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신용을 써서 레버리지 부분들을 과감하게 배팅을 하는 게 아니라 경기 민감주 쪽이라든지 가지고 계신 분들 계속 선발대 정도 보내는 것을 계속 양호하고, 자금력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중장기 파동 부분에 3천 파동 부분들까지 계속 확대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렇게 먼저 말씀드리고, 지금 이제 다음 주가 이제 선물옵션 동시 만기죠. 거기 이제 또 플러스 알파를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요즘에 그 펀드 자금이 한 며칠째, 한 3, 4일째 계속 유입되고 있어요. 어떤 금인가요? 기관 투자가도 제가 그런 얘기 드렸죠. 개인 투자자들 막아서 그 펀드 금액 부분들 들어올 수 있다라는 코멘트를 좀 드렸는데, 그러면서 이쪽 그 기관 투자가들이 총알이 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총알이. 그래서 오늘 물론 외국인들이 선물을 한 1,400개 정도, 그 다음에 현물을 한 500억 정도, 그 다음에 이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프로그램 쪽에 조금 플러스 요인 자체가 생겼죠. 그래서 금융투자 쪽에서 한 800억, 700억대, 그 다음에 보험 투신권 하면 한 1,500억 정도 들어왔고, 연기금에서도 한 3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오면서 금융주 섹터뿐만 아니라 금융, 철강, 증권 관련된 부분들은 여러분들한테 초대형 IB 관련된 부분 계속 얘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런 변화 부분들이 어디서부터 나오기 시작하냐면, 금리 인상 부분들을 11월 마지막 주에 결정 부분들 하는 전후부터 우리나라가 금리 인상 부분들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글로벌 전체적으로 맷집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실적 자체가 좋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 내년에도 보면 뭘까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금리 인상 부분들이 됐을 때, 미국이 금리 인상 부분들이 됐을 때 달러가 강세가 되고, 달러가 강세가 됐을 때 신흥국에서는 달러 부채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불안 심리 부분들로 인해서 제2의 IMF가 들어올 수 있다는 그런 불안 심리가 기본 베이스로 깔려 있는 건 압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 부분,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는 그렇게 빠르지 않을 거라는 얘기를 먼저 첫 번째 들었고, 파월의 연준 의장 그 스탠스를 보면, 그리고 두 번째로 금리 인상 속도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달러 강세에 대한 속도 부분도 빠르지 않을 거라는 건 연관시킬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사이에 뭐가 생기나요? 여유가 조금 생겨요. 어떤 여유가? 신흥국이 내수 활성화라든지 뭔가 다른 정책적인 부분들을 할 수 있는 룸이 생깁니다. 그 사이가 지금 현재 진행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 대한 결정판은 물론 중국이 결정판 부분들을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글로벌 전체적으로 보면 좋은 자산을 가지고 있는 주식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한국 자체적으로 보면 그 나라가
금리 인상의 일부라도, 물론 점진적이긴 하지만은 금리를 동결하지 않고 금리 인상 쪽으로 돌렸다는 시그널 자체는 하나의 어떤 시그널이냐면, 글로벌 경기가 양호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하나의 또 반증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뭡니까? 산업재 쪽으로 이동하는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철강, 증권, 은행, 자동차, 화학, 기계, 통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죠. 그 4차 산업혁명위원회 2차 회의에서 나왔던 그 큰 바운더리,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로봇 관련 종목군들이 오늘 탁 쉬었어요. 한 10% 이상. 왜? 스마트 팩토리 부분들 진행해야 되고, 로봇은 의외로 여러분들 다양한 산업군에 쓰일 수 있는 기초 기반 자체이죠. 그래서 오늘은 지금 종목군들 보니까 5G에서 상승 파동폭이 나왔다면, 오늘 같은 경우에 로봇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스마트 그리드, 이런 종목군들, 보안 관련된 종목군들이 탁탁 치는 움직임 부분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계속 돈다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초기 파동이에요. 서로 순환매 부분 돌리면서 상승 파동 부분을 이어갈 수 있는, 돌아가면서. 그리고 오늘 보시면 기계 섹터 부분들이 상당히 강세죠. 글로벌 전체적으로 보면, 물론 이제 다음 주, 이번 주 목요일이죠. 독일의 연정 관련된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힌트를 드린다 하면, 독일의 연정 관련된 부분들이 우리나라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리고 트럼프가 지금 예산안 관련된 부분들 얘기를 좀 되고 있죠. 공통적인 특징 부분들 하면 뭔가 투자 부분들을 많이 하려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독일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 인도도 마찬가지고, 자금을, 예전에는 돈을 재정정책 부분들을 써가지고 뭔가를 진행을 했다면, 이제 돈을 인프라라든지 이런 투자 부분들을 확대를 하면서 제2 도약 부분들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내용들로 인해서 기계 섹터가 계속 긍정적인 흐름 부분들이 나오는 거고 있고, 두산인프라가 대표적인 케이스겠죠. 계속 두산인프라는 한번 눌렸다가 다시 반등세하고, 두산중공업도 지금 돌파 파동 부분도 좀 나오고 있죠. 그래서 현대건설기나 두산파켓도 지금 한 5% 정도 반등 부분 보이면서 기계 섹터의 움직임 자체가 상당히 양호합니다. 대형주군들은 전기전자가 아니라면 나머지 섹터는 어디가 좋고 나쁘다를 우선순위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산업재 섹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돌고 있어요. 괜찮은 방향으로.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금 선물로 인해서 물론 컨트롤 부분들이 들어오는 모습들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만은, 기관 쪽에서 총알 부분들 조금 생기니까 자금이 들어오는 모습도 우리가 예의주시하실 필요가 있어요. 어제, 그제, 그리고 지난주에도 기관들의 매수가 들어왔을 때 움직였던 섹터는 계속적으로 보셔야 돼요. 여기는 어떻게 보면, 그리고 특히 여러분들한테 산업재 쪽으로 지금 이동하는 사이클에 된다고 그랬죠. 하루아침에 요이 땅 해가지고 시작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눈치를 이렇게 딱 쳐다보고 있을 때는 안 움직이고 있다고, 우리가 안 보고 있으면 또 오를 수 있죠.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씩 산업재 쪽에 저가 매수 부분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모습은 여러분들이 상당히 긍정적인, 이 좋은 시그널이에요. 지수 3000을 가기 위해서는 저 섹터가 움직여야 되는 건 당연해요. 당연하게 저쪽 섹터가 다음 파동, 전기전자 쪽의 파동 부분들을 이어서 그 다음 파동 부분 갈 때는, 여기서 제가 그런 얘기 드렸죠. 텐베거가 나올 수 있다 말씀드렸죠. 텐베거는 10루타예요. 10루타 종목군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 계속적으로 드렸죠. 그 부분들은 계속 유지하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 드리면, 산업재 쪽 섹터,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위에서 나왔던 내용,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주목하는 포인트 부분들은 계속 전에 우리가 경기 민감주 쪽 순환매 파동 부분들 얘기 드렸던 것처럼, 코스피는 산업재, 코스닥은 스마트 그리드 포함 4차 산업혁명회하고 삼성전자의 어떤 전략 부분들의 연관성 있는 섹터 부분들이 양쪽 다 돌고 있어요. 양쪽 다 긍정적인 시그널 부분을 가지면서 종목 장세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선물해줄 동시 만기 때까지 이쪽 섹터가 시장의 주도주 흐름 부분들로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상당히 크다라는 코멘트 드리면서, 금일 이슈맨의 주식 뉴스 광장 12월 5일 마감 브리핑 부분들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 많은 클릭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어제 그제 삼성이 변화되는 모습,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내용 부분들을 계속 업로딩 부분들 다시 해드리고 있죠. 그 내용 부분들은 다시 한번 꼭꼭 체크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보니까 그 댓글에
노트 필기도 하셨다고 하시는 4차 산업혁명에 노트 필기 하셨다는 분도 있는데 그렇게 해 놓으시고 여러분들이 주도주 흐름 부분들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지 계속 체크해 보는 것도 여러분들 실력을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라는 코멘트를 들으면서 이슈민의 주식 뉴스 공장 마감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클릭.